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27일, 불과 올해도 이제 보니까 한 4일 남았네요. 4일 남으면은 또 새로운 2026년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말인데, 오늘 주제는 그 썸네일과 같이 쉴드 칠 게 따로 있지 라는 어떤 주제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그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향기님, 함자방님, 선인장님 소중한 댓글 감사하고 계속 의미있고 소중한 의견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에 많이 참고가 됩니다. 오늘 그 주제가 그냥 간단하게 올리는데, 썸네일에는 쉴드 칠 게 따로 있지. 보통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쓰잖아요. 쉴드 친다. 그 쉴드라는 게 영어더라고, 영어. 새로운 어떤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합쳐갖고 그런 조어가 되었는데, 쉴드 친다. 그 쉴드라는 뜻이 이제 영어인데 주로 뭐 방어하다, 방패막이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쉴드 친다는 말은 어떤 그 정치 쪽에서 쓸 때 쉴드 친다는 말은 자기가 어떤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뭐 비판이나 그런 게 와도 무시하고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옹호해준다, 그런 뜻으로 주로 쓰이죠. 무조건 이제 쉴드 친다 이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지지하는 정치인은 보호해준다, 방어해준다, 지켜준다, 빨아준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쉴드 친다는 말에 어떤 게 함유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정치권에서는 어떤 팬덤 정치. 이게 이 쉴드 친다는 말에는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팬덤 하잖아요. 뭐 아이돌 팬덤도 있고, 뭐 가수들이나 그런 쪽에 또 팬덤 문화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정치권으로 와서 이제 팬덤 정치 문화가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됐죠. 정치권에도 팬덤이. 원래 이 팬덤이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이 민주주의 정치를 성숙시키는데 도움 준 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부작용도 있죠. 부작용.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확정 편향이라는 말도 같이 또 포함되어 있고, 여러 관계에서 쉴드 친다, 팬덤 정치, 뭐 확정 편향, 뭔가 이게 부작용을 이야기할 때, 어떤 팬덤 문화의 부작용을 정치권에서 팬덤 문화 말할 때 부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인데, 보통 이런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팬덤 문화, 또 쉴드 친다.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 무조건적, 무비판적, 무지성으로 옹호하는 거죠. 무지성을 막 빨아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이게 팬덤 정치가 좋은 영향도 있었죠. 솔직히 좋은 영향이 있었죠. 팬덤 문화가 정치권에서는. 그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팬덤 정치 문화가 생긴 거는 노사모,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모 때부터 이제 팬덤 정치 어떤 그 문화가 생겼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을 어떤 팬클럽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조직을 만들어갖고, 노사모처럼. 그 이후로 뭐 박사모, 무슨 사모,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박사모 또 명박이를 또 지지하는 팬클럽, 또 문재인을 지지하는 또 팬클럽, 뭐 대깨문, 쭉 그런 어떤 노사모 때부터 시작해갖고 팬덤 정신문화가 계속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영향도 끼쳤어요. 좋은 영향도 끼친 반면에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지금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그 문제점이 인계점에 달했다고 봅니다, 지금. 장점보다 솔직히 폐해가 심각하다. 지금은. 물론 장점과 단점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아, 지금 와서는. 물론 이거 팬덤 정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걸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단점이 많이 지금 노정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역기능, 팬덤 문화의 역기능이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정치를 왜곡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정치 자체가. 특히 최근에,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냐면, 최근에 솔직히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가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문제, 지금 계속 지금 언론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됐고, 현재.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사태를 봤을 때, 이런 지금 팬덤 문화가 역기능을 부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순기능보다 팬덤 문화가 역기능을 부르고 있다. 심각하다. 솔직히 이제 김병기 그 원내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예? 만약에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어떤 김병기의 어떤 문제점이 팩트가 아니고 그냥 허위다. 허위 조작에 의한 어떤 정보 조작에 의해서 어떤 악성,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별 문제도 없는데, 어느 한편에서 어떤 언론이라든지 저쪽에서, 허위로 어떤 정보를 조작해갖고, 날조해갖고, 공작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당연히 보호해야죠. 그러면 그것은 팩트가 아니고, 허위한 김병기를 죽이기 위한 어떤, 날조에 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적극 보호해야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팩트야, 팩트. 문제 제기에 대한 문제적인 사건을 이루는 게 허위가 아니고 조작된 정보가 아니고 대부분 물론 거기에 약간씩 과장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내용을 볼 때는 팩트야 팩트 사실이야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말을 안 하잖아. 인정하고 있잖아. 뭐 호텔에 간 거라든지 뭐 쿠팡 대표하고 밥을 먹었다든지 대해서는 부인 안 하잖아요. 인정하고 있잖아. 그 팩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 있던 지지 정상에는 또 패가 갈리고 있어요. 패가 또 갈리고 있다고. 김병기를 옹호하는 척하고 김병기를 이제 비판하고 사퇴해라는 패하고 또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민주 사회는 의견이 다양하고 어떤 한 가지 사안도 사람들이 보는 시야가 어떤 개성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덕성. 정치인의 공직자로서의 자세, 처신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가치 이념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무슨 법안이나 어떤 경제적인 법안이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삶을 결정하는 경제적인 정책 문제나 법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런 거면 뭐 어떤 가치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가 반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니까. 도덕성. 더러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고
민주당의 원내대표잖아. 국민의힘의 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가 아니고 도덕성과 윤리성이 더 강조되는 민주당에 소속한 원내대표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 논쟁이 아니다. 뭐 논란거리가 아니다. 이거는 오로지 한 그 행위에 대한 그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문제에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봐야 된다. 논란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거는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패가 갈리고 있어. 패가 갈리고 있다니까 이걸. 똑같은 문제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뭐 친명 비명 과연 그런 게 중요한 것인가 참 한심스러워. 제가 이 사태를 볼 때 이거는 뭐 다양성과 개성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안이 아니야. 이거는 대부분의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지른 일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중도에 있는 중립적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인 거예요. 대다수 깨어있는 국민들이 볼 때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볼 때 김명희 대표가 저지른 문제는 용납될 수 없는 거라고. 거기에 무슨 더구나 민주진영 내부에서 했던 거기 관리갖고 김병기를 옹호하고 또 한쪽은 김병기를 사퇴해야 된다 비판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 더구나 집권 여당의 막강한 자리에 있는 원내대표의 어떤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예? 공인이래 공인. 공직자의 품위, 자세, 처신, 갑질 행위 이에 대한 문제라고 지금 이게 무슨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게 도덕적 해이가 김민기 원내대표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처신하는 거 보면은 사고가 터지고 나서 어떤 그걸 또 대하는 자세도 완전히 불손하고 오만한 자세를 표했고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사태에 대해서 그 문제에 질문을 하는데 빈정거리고 건들건들하고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짓이야. 우리가 겉으로 비난하던 국민힘 쪽 인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과도 안 하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뭐가 잘못된다는 식으로 나대는 그런 모습 똑같은 거야. 국민의힘 수준은 똑같은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걸 실드 치른다? 이런 김병기를 실드 치른다? 민주주의 내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김병기를 실드 치주는 사람들, 그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 대충 제가 훑어보니까 왜 김병기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문제 많은데, 왜 김병기만 갖고 그러냐고, 이런 식이야. 그리고 김병기를 옹호하는 그 유튜브들 대충 훑어보면은, 하는 거 보면은, 이 마치 옛날에 그 누굽니까? 전두환. 전두환이가 한참 국민들한테, 욕을 처먹고 비판받을 때, 그 코미디나 개그맨들이 유행어를 만들었다고. 그때, 전두환이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항상 그 전두환이가 퇴임하고 나서 뭐 청문회 나가고 뭐 이래 뭡니까 백담사로 쫓겨가고 그랬잖아요. 그 간마도 갔다 왔지. 그러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전두환이 그랬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걸 빗대갖고 코미디언들이 많이 써먹었다고 이 말을. 왜 나만 갖고 그래? 한때 유행가 됐다고 이게. 똑같은 거야. 그때는 지금 김병기만 지금 유튜버들이 김병기를 옹호하는 유튜버를 보면 왜 김병기만 갖고 그래? 이런 식이야. 다른 사람들도 문제투성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물론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정청래가 제대로 밑에 사람들 비가 터지고 이러면 단속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나와. 정청래에 이거는 잘못돼 있는 거야 이거는. 최면이나 최강욱이는 보여줬잖아.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도. 응? 처벌해봤자 최강욱이는 1년 다음은 정지 손방망이 처벌해버리고 최민희는 아예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문진석 의원도 아무 징계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런 정청래 체험도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나오는 거야. 김명기를 오만한 척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설령 정청래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징계 조치를 안 하고 심한 벌을 안 줬다 하더라도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김명기 원내대표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든지 아무런 죄 없는 사람 아까도 말했듯이 날조된 어떤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당한다면 우리가 적극 보호해야 되지만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라고 팩트. 허위가 아니라고 이 사건이. 물론 그중에서 보좌관들이 단체로 해갖고 어떤 대한변호협회하고 작당을 해갖고 김병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다. 김병기도 그런 얘기 하잖아. 보좌관한테 모든 책임을 미루잖아 또. 응? 보좌관들이 나를 엄하게 해서 한다. 이건 업무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 사안대로 보좌관들도 나쁜 짓 하면 처벌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김병기가 그 보좌관들이 제기한 김병기의 문제가 허위를 하잖아. 허위. 사실이잖아 사실. 그 사실은 있잖아 그대로. 지금 문제되는 게 어떤 겁니까? 김명기 원내대표 문제되는 게 국정감사 직전에 쿠팡 대표 문제기업 쿠팡 대표와의 5성급 뭡니까? 5성급 호텔에서 식사를 했고 국정감사 전에 거기도 문제가 되잖아 또. 그리고 또 그다음 또 뭡니까? 대한항공 제주도 대한항공 소속의 칼 호텔에서 최고급 스위트룸의 향을 받았고 공짜로. 응? 국회 교통위 소속의 상임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피감기관이잖아, 대한항공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을 받으면 되는 거야, 국회의원이? 기본이 안 된 거야, 이건 기본이. 그래 놓고 다른 의원들도 받았다. 그래 또 발뺌을 하고. 응? 항상 이 사람은 문제 터지면 책임진 거야. 보좌관이 그랬다. 다른 의원들도 받아 묻었다. 응? 이 자세부터 틀린 모습이에요. 김명기라는 자는 사건이 터지면 이 대한 자세가 항상 책임진 거야. 다른 사람한테. 예? 그러고 아들이 갑질 문제, 병원 이용, 특혜 이용 문제, 부인의 또 문제, 부인의 특혜 문제. 응? 얼마 전에 또 부인이 그 동작구 구의회 부의장인가? 구의회 그 부의장인가 했던 카드를, 예? 썼다. 계속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응? 이걸 어떻게 실드 쳐줍니까? 이걸.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걸 실드 쳐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김병기가 친명이고 어떻고, 친명이 때문에 실드 쳐줘야 되는 거예요? 친명이면은 더 가혹하게 비판하고, 엄격한 잣대를 대야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응? 친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유튜브들, 소위 말하는 자기 스스로 친명이라잖아. 그런 유튜버들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다른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그런 빠가 돼서는 안 되는, 돼서는 안 되지. 무조건 무지성, 무비판으로 감사하는 그런 짓은 안 해야지. 그걸 비판했잖아, 이때까지. 그런 걸 비판한 그 친명 쪽에서, 친명 지지자들이나 유튜버들이 왜 똑같이 자기들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응? 그래, 남은 쉽게 비판하면서, 이것도 내로남불 뿐이야, 저 보면은. 친명이라서 왜 보여야 됩니까? 친명이라면 더 가혹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가혹하게
비판해야지, 신랄하게. 그래야 진정한 지지자지.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게. 제가, 어? 그 유튜버들 비난하기 싫어요. 어쨌든, 저도 뭐 어쨌든, 어? 별 볼일 없는 유튜브지만은, 이제 막 시작한 유튜버라서, 어? 별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유튜브지만은, 하나 보니 답답해서 그래, 안타까워서. 실력 지커를 치줘야지, 유튜버들도. 아무리 친명 유튜버라도. 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지. 무조건 빨아들면 돼? 친명이라고? 그거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을 망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친명을 자처하는 유튜버 중에 제가 볼 땐 대부분이 김명기를 옹호하더라고. 또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공정한 시각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냥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그리고 또 저쪽도 문제는 문제지. 정청래를 빠는, 어준이, 김원효를 빠는 유튜버들, 쉽게 말하면 대형 유튜버, 좀 큰 유튜브 쪽은 김병기를 이제 비난하지, 대체로. 사퇴라고 난리를 지기지. 그래, 양쪽으로 지금 갈려 있는 거야. 다 문제가 서로가 있는 거야. 자기 편이면은 무조건 옹호해주고, 어? 내 다른 편이면은 적이면은 상대편 있는, 어? 그러면은 무조건 비판하고 까대고, 응? 참 문제야, 이게. 만약 이런 상태로 김명희 그 원내대표가 사퇴 안 하고 지시 이 문제를 끌고 뭐 변명이나 해야 되고, 어? 끝까지 나는 맞서겠다 이런 식으로 사퇴도 안 하고 계속 나가면은 결국 이 짐은, 이 피해는 이재명 정부가 다 덮어쓰는 거예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푹 떨어졌잖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이게 나오잖아,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열일을 얼마나 했어.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정부 부처 보고를 받고, 부산에 가갖고, 그래, 부산을 위해서 해수부를 옮기고, 정부 부처, 보고를 역대급으로 최초로 공개하고, 국민의 어떤 신임을 얻고 그러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터지면 민주당 내에서 아무런 그 효과를 많이 못하고 그냥 도리어 지지율이 대폭 하락되고 그랬잖아. 동반,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거야, 지금. 물론 지지율 그거야 연연해서는 안 되지만은 지지율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솔직히. 지지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참조 사항이고, 지지율 때문에 그렇다는,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민들이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지.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봐. 국민들이 이걸 바로 보겠어요? 좋게 보겠어요? 결국, 원내대표가 계속 이 상태로 머물고, 계속 직을 유지하면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피해를 보는 거야. 김병기 그 사람, 자기 혼자지만은, 자기 혼자의 진태지만은, 개인이지만은, 김병기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실패, 큰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 이런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재명 정부가 옛날에 대표 시절인가 아마 그랬어요. 민주당 대표 시절 대통령 되기 전이지. 한 번은 그 개파에 대해서 개파. 최근에도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 나는 개파가 없다. 나는 개파를 만드는 거 싫어한다. 응? 소위 말하는 우리 정치권에 무슨 개파, 문재인 개파, 이런 있잖아. 옛날에 김영삼 개파, 김대중 개, 김영삼 개, 저쪽에는 박근혜 개, 이명박 개, 항상 개파가 있잖아요. 정치권에는. 그 당 안에서, 같은 당 안에도.
그 개파 정치에 폐해가 많잖아, 솔직히. 패거리 정치가 문제를 일으키잖아, 항상. 끼리끼리 모이고, 저끼리, 응? 좋은 역할보다도 이 개파 정치가 정치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개파를 안 만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다고. 응? 난 개파란 그 자체를 싫어한다.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친명이라는 말도 써서는 안 돼요. 어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해서도 안 되는 거야. 물론 그게 뭐 현실적으로 친명이라는 그 개파가 존재하죠. 존재하지만은, 응?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이걸 개파라는 그 자체를 싫어하신다고. 친명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친명이라서 잘못했는데도 우리가 실드 치려야 된다? 그게 무슨 그게 말입니까? 전혀 그거는 이재명 정부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명이니 뭐 비명이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들, 모든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 다, 그 민주당 내의 모든 정치인들, 뭐 원외, 뭐 지역구장, 뭐 위원장이든, 뭐 현역 의원이든, 뭐 당원이든, 어? 모든 민주당을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응? 친명이니 비명이니 들밀 필요 없는 거야. 응?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부 다 뭉쳐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친명이랑 어떤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한 친명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응? 그런데 친명이라고 말하는 김병기는 그 성공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김병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그 김남국이하고 차별화되잖아. 김남국 비서관하고 얼마 전에 그 청와대, 그 문진석이 그 문자 때문에 억울하게 물러난, 진짜로 물러날 문진석이는 안 물러나고 아무 죄 없는 김남국 비서관만 사퇴됐잖아. 스스로 물러났잖아. 자기 스스로 물러났어요. 김남국은. 그 이재명 정부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런 김남국 비서관하고 김명희는 차별화되는 거 아닙니까? 좀 김남국 같은 그런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 아닙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지. 자기 직을 유지하면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 피해를 주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피해를 주니까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물어나버리잖아. 정치인은 그런 자세가 필요해. 그런데 김명희는 지를 끌고 그냥 변명이나 해대고 보상한다 하고 다른 의원들도 했는데 싸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이거는 친명이로 자처하기 때문에 김명기가. 그러니까 친명을 자처하는 뭐 유튜버 분들도 제발 좀 한 발짝 물러서 갖고 어떤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인지 좀 심사숙고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 전부 다 무슨 바, 문바, 어준이바, 바 정치. 이 바 정치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팬덤 정치의 폐해. 그러니까 이 문제,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팬덤 정치의 폐해가 지금 부상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팬덤 정치 폐해.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 좀 해보겠습니다. 빠 정치. 우리가 보통 빠빠 하잖아요. 문빠, 빠빠 하잖아요. 이게 일종 팬덤인데, 팬덤 정치를 말하는데, 이 나쁜 의미가 아니죠. 원래 팬덤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런 게 팬덤 아닙니까? 지지해주고 박수 치주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그 팬덤은 노사모에서부터 시작됐다. 응? 그 노사모 그 하신 분들이 얼마나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선에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했잖아요. 팬덤 어떤 정치의 어떤 장점이 그때 팬덤 그때는 팬덤 정치 장점이 나타난 거죠. 응?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 와서는 이 팬덤이 단점이 심각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팬덤 정치를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앞으로. 그 나쁜 점을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개선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뭐가 문제냐 팬덤 빠 정치가 무지성 무비판이에요. 무지성 무비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무지성으로 무비판으로 그냥 무조건 빨아댄다는 거지. 응? 이러한 어떤 상황이 지금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정치 전체에. 민주당은 민주당 쪽에 민주당 진영의 문제만 아닙니다. 저쪽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쪽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또 거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정치 모든 전체에 다 해당되는 이 문제점이 지금 야당 여당 할 것 가릴 없지.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걸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무조건 빨아대고 하나의 어떤 종교적 신념의 영역이 들어왔다. 이게 지금 말하는 어떤 사이비 교주를 마치 주 빨아대듯이 무조건 명령하고 마치 사이비 교주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정치에서 어떤 팬덤이. 이게 어떠한 문제점을 노정시키는가 팬덤이. 첫 번째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보의 정치를 가져온다. 이걸 제가 제 견해가 아니고 물론 저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요즘에 이 답변이 이 내용이 누가 이걸 분석을 했냐면은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AI죠. AI한테 물어봤어 제가. AI가 이런 논평을 한 겁니다. 한국의 팬덤에 대해서. 첫째, 이건 AI가 분석한 겁니다. AI가. 그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대처를 맞아요. 정확하게 이거 집어냈더라고. AI가. AI라고 모든 게 다 요즘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AI도 잘못 분석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AI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대처를 한번 훑어보니까 팬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AI가 인식하고 있더라고. 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참조 삼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 폐해가, 팬덤이. 정치적 양극화와 정의 정치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편은 무조건 옹호하는 거죠. 그 상대편은 적으로 간주하고, 맹목적으로 혐오하는 거죠, 혐오. 상대편은 맹목적으로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 AI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어. 우리 현실이야, 정치 현실이야, 이게. 상대편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혐오. 내 편은 무조건 옹호. 그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에요, 지금. AI가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간지대가 없는 거야, 중간지대. 응? 중간지대가 없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절충안이나 절충,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지도가 사라지 버리고, 그게 양극화되면서 합리적인 절충안 이 자리가 없다. 상대는 오로지 타도해야 할 적이다. 결국 이러다니까 결국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고, 예?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소모적인 정념만 있다. AI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거. 정확한 분석 아닙니까, 이거? 그러나 두 번째는 또 뭐가 어떤 폐해가 있느냐. 당내 민주주의의 질식을 가져온다. 이 당내의 어떤 한 당에서 어떤 팬덤의 폐해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한 어떤 일정 정당 안에서 팬덤이 부작용을 일으킬 때는, 폐해가 생기면은, 역기능이 발휘됐을 때는 건강한 비판, 의견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집단 공격을 받는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팬덤의 집단 공격을 받는다. 그래갖고 문자 폭탄, 멸칭을 사용하고, 멸칭, 비하하는 용어, 예? 멸칭을 사용하고, 응? 이래 되니까 어떤 다양성, 민주주의 다양성이 상실된다. 정당의 대중적 확장성보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과 발언만 하는 확정 편향에 빠지게 된다. 이것도 정확한 분석이에요. 이 우리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우리가 분석이 나오냐면은 아까도 내가 친명 이야기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개파를 뭐 싫어하죠. 그걸 인정 안 하지만은 또 현실 상황은 친명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민주당 내에 어떤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다 거의 친명이야. 현재로서는. 물론 거기에 강도는 다르겠지. 강한 어떤 이재명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이재명 대통령 충성도가 강한 그룹도 있을 거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예를 든다면은 또 약간 그거보다 약한, 강도 약한 또 충성도를 가진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또 그거보다 더 약한 그 밑에 또 청이 있을 거고, 그러고 완전히 뭐 이재명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친명이 아닌 그런 그룹도 있을 겁니다. 그게 많지는 않겠죠.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친문도 있잖아, 친문도 사실상. 친문 패거리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우리 그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그러나 숫자로 보면은 거기가 친명이 많을 텐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그런데, 정청래나, 응? 정청래가 얼마나 지금 개판을 치고 있어요, 솔직히, 정세 대표가. 엇박자 놓고 대통령실하고 보조하면 자기는 그걸 부인하더라고. 어저께 뭐 기자회견 하면서, 예? 기자회견 할 때 오니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 왜 대통령실하고 엇박자 난다는 소리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해보라니까. 엇박자 없습니다. 항상 보조는 맞습니다. 절대로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서로 잘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야 되더라고. 기자 질문에. 기자가 질문할 정도인데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엇박자가? 예? 그것도 부인하더라고. 대통령실하고 엇박자가 아니래. 그런 상황이 아니래. 그런 사실상 엇박자 있잖아. 따로 놀잖아. 항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면 지가 나대고, 대통령이 떠야 되는데 지가, 문제는 뭐 어떤 방송에 나오고 나대고, 방해하고, 그 법안도 저 맘대로만, 통과하려다가 서로 이견이 안 맞고 충돌하고, 대통령실하고, 솔직히 이번에 그랬잖아. 특검도 강력 반대했잖아. 영경래가. 그러다가 대통령실에 어떤 대통령이 강력한 지시가 내려오니까 마지못해 찬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게 엇박자야. 그런데, 그 친명이 다수인데 왜 정청래가 개판 치고 독주를 하고, 그래, 개판을 치는데도 친명이 다수인데
국회의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런 분석이 나와요. 왜 친명이 다수인데 정청래가 저리 개판을 치는데도 정청래에 나서서 제대로 목소리 내고 정청래 대표한테 잘못하고 있다. 바른 길로 가라. 자기 정치하지 마라. 청와대하고 대통령실하고 보조를 맞춰라. 그런 소리 딱 부러지게 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잖아. 응? 뭐 얼마 전에 뭐 이현주 의원이 한 사람 그때 뭐 1인 1표 그것 때문에 한 소리 한 거 외에는 거의 없어. 침묵이야 침묵. 그래 정청래 개판을 치도. 그래서 내가 한번 그때 영상에 말했죠. 친명 의원들 많은 거냐고 내가 일갈했잖아요. 응? 정청래 저리 개판을 치는데 왜 정청래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냐고. 응? 왜 정청래 눈치만 보냐고. 예? 그게 현실이잖아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친명 의원들이 다수인데 친명이. 예? 그게 이 팬덤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팬덤. 김어준의 팬덤 때문에 말을 못한대. 김어준의 팬덤 때문에 친명 국회의원들이 다수인데도 정책에 대해서. 정청래의 뒷배경이 뭐 뒷배우가 김어준이야. 김어준. 그 문재인이고. 김어준의 팬덤이 민주진영에서 엄청 강하잖아요 지금. 오빠들이. 그걸 그 오빠들이 김어준의 팬덤들 눈치를 본다는 거야. 친명 의원들이. 그러니까 말을 못한대. 뭐 제대로 말하면 찍힌다는 거지. 그 김어준 팬덤에. 예?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재선 3선을 노리는 국회의원들이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야. 김어준 팬덤 때문에. 이 사람들 알고 있지. 정청래 개판치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는데 우리도 그래 보이는데 정청래가 개판치고 있는 거를 그 친명 국회의원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정청래 개판치고 있다는 거? 문제있다는 거? 그걸 인식하면서도 항의를 못한다는 거야. 왜 못하나? 김어준 팬덤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이게서 바로 팬덤에 이게 AI가 지적했듯이 그 폐가 나오잖아. 에? 팬덤의 집단 공격, 문자 폭탄. 그러니까 당내의 건강한 비판을 못한다는 거지. 무서워갖고 팬덤 때문에. 자기하고 앞으로의 향후의 공천도 걱정해야 되고.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팬덤 때문에. 응? AI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김어준 팬덤이. 그러고 또 세 번째가 뭐냐? 무슨 피해가 있느냐? 포퓰리즘과 사이다 정치의 유혹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 그 지지층에 맞는 입맛에 맞는 사이다 발언만 난무한다. 강한 발언, 사이다 발언. 그것도 보통 시원하게 지지층에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이 유능함으로 치부된다. 그러니까 그게 포퓰리즘이 그게 포퓰리즘이죠. 그럼 또 네 번째, 권력자의 도덕적 해외와 무책임이다. 팬덤의 폐해가. 그러니까 팬덤의 폐해가 어떻게 또 있냐면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과오, 잘못된 거, 그 상대의 어떤, 뭡니까 이게? 그 상대방의 음해, 이런 거에 불가피한 선택을 미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그 김병기가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김병기에 대한 어떤 공격, 비판, 이걸 팬덤이 음해로 본다는 거예요. 음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상대방들이 음해하고 있다. 그걸 인식한다는 거야. 팬덤의 이 폐해가 팬덤이 나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 우리 현실도 보고 있잖아요. 무조건 내 정치인은 하는 신이야. 그건 신. 가오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가오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비판이 들어오면은 우리 정치인은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건 음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김병기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정치인이 잘못을 해도 지지층이 예? 탄탄하게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거야. 정치적 책임에서 못 벗어나다는 거야. 지지층이 보호를 해주니까. 그래 되면 전체적으로 정치인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거야. 이 AI의 분석입니다. 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예리한 거 아닙니까? 이래 되니까 도덕적 기준이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진짜 정확한 진단이에요. 현재 어떤 AI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팬덤 정치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이죠. 좋게 사용하면 좋은 방법 쓸 수 있고 나쁘게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양날의 검. 그러니까 현재의 그 무지성 팬덤, 무비판 팬덤, 문제점이 있는 팬덤은 정치를 공적 논의의 장이 아니고 스포츠 경기나 뭐 아이돌 있잖아. 아이돌 가수의 덕질처럼 소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비판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비판을 먹어야 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데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팬덤 정치가 나쁜 방향으로 흐르면은 맹신을 먹는데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자기 어떤 좋아하는 정치인, 지지하는 정치인은 진정한 지지는 어떤 거냐? AI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정치인은 올바른 길을 갈 때는 박수하고 칭찬하고, 응?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올바른 길 갈 때는 박수하고 칭찬하고 박수 치고 칭찬해야 되고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가장 엄중하게 신랄하게 비판해야 된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다.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로서. 이게 진정한 지지자다. 그러니까 비판이 없는 지지, 비판이 사라진 지지는 결국 그 정치인, 해당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정치인과 전체 민주주의, 그 나라의 민주주의, 그 나 자신 모두를 망치는 길이다. 이래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AI가.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진짜 공감이 가요. 예? 예리하게 분석했더라고요. AI가. 우리 현실을 바로 지적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도. 작금의 그 민주당의 상황은 정청래, 김병기의 동반 사태로 가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마치 지금 현재 또 보면은 이 흐름이 김병기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안 된다. 김병기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도 나는 반대다. 정청래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어찌 보면 정청래와 김병기를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보면 정청래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김병기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은 정청래가 어찌 보면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어찌 보면은 김병기도 물론 민주당과 이정문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지만 정청래도 더 심각한 타격을 준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정청래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정치, 엇박자, 대통령과의 엇박자, 또 1인 1표의 간행, 1인 1표의 강행으로 자기 연임을 위한 꼼수를 부리고, 예? 자기하고 가까운 인사들한테는, 예를 들면 최민희, 최강욱 이런 자들한테는 사고를 치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아예 에? 유야무에 해버리고 어떤 조치도 안 취하고 문제를 일으키도.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민주당 대표로서 리더십이 전혀 없다. 무능한 리더십이다. 무능력하다. 대표로서. 그러고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우리 일반 대중,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 민주당 지지자나 민주당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뭐 민주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그놈이 그놈들이다. 안 그래도 그래 인식하고 있었는데 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다. 그놈이 그놈이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도덕성이나 민주주의가 앞서 있다는, 국민의힘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당연히 차별화시키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못했다. 국민의힘이나 별 차이가 없다. 국민들이 볼 때. 그래서 저희 결론은 두 사람의 동반 사태다. 정청래와 김병기의. 황관에서는 뭐 지금 시기에 뭐 두 분이 동시 사퇴하면 혼란이 온다. 할 수 없어요. 혼란이 잠시하더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응? 고름은 살이 안 된다고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더라도 잠시. 계속 있으면 이 두 사람이 계속 직을 유지함으로써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계속 그대로 이 두 사람들의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까? 잠시 혼란이 오더라도 할 수 없는 거지. 치러야죠. 혼란을. 이겨내야지, 그 혼란을.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압승을 가져올 수 있는, 응? 이건 최소한의 조치다. 두 사람의 동반 사태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물러나고 유능하고 좀 청렴한 이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도부로 교체돼야 된다. 그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방송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